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 의대 모집 인원의 증원과 입시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내신 성적의 하락과 전형 방법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의대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 대략적으로 전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이 3,058명 또는 3,093명 정도였었는데 2,000명이 늘게 되면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되겠죠. 물론 최종적인 인원은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져야만 실제 그 인원이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정부와 복지부에서 발표가 했겠지만 아직 모집 요강이 확정되어지는 데까지는 관련 기관과의 여러 가지 조율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2,000명이 확정이 되어질지, 아니면 2,000명이 아니라 그 인원보다 적은 예를 들어서 한 900명, 700명, 1000명 정도가 확정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이고, 두 번째는 그 인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될 것이다. 결국은 2,000명보다 적은 1,000명이라 하더라도 1,000명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의대 모집 인원 1,000명이 미치는 의학 계열에 대한 파급력이나 전체 입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1,000명이나 2,000명 단위의 모집 인원이 증원되어진다면 결국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동일한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025 의대 증원에 대한 배정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인원을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7개 지병의대 중에서 지역인재 60% 이상 7개교. 다시 말하면 뭐냐면 27개 지병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또는 60%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의대가 2,000명이 증원이 되어진다면 그 2,000명 증원 중에서 상당수의 인원이 지방의과대학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27개교 중에서 7개교입니다. 그 7개교가 동아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조선대, 대구카톨릭대학교고, 요거는 수시와 정시를 합쳤을 때 선발 비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영남대학교는 53.9%, 충남대 55.5%, 경북대학교가 52.7%, 그 다음에 인제대학교가 51.6%, 충북대학교가 51%입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이 66%고요. 호남 지역이 63.7%, 경북이 51.6%예요.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이 48.8%고 강원이 25.8%, 제주가 50%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볼 때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질 지역 또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할당 인원이 증원되어질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충청이나 강원 지역,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전년도보다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전체 모집 인원을 비율로 보면 수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3.8%고 정시의 선발 비율이 33.7%예요.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제주와 강원 지역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 기간 동안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되어졌죠. 하지만 정시는 이제 차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수시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33.7%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점이 바로 뭐냐면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두 번째는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이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원이 50명이나 4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에 대한 정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대 정원이 보통 한 100명 정도 또는 100명, 110명, 120명 정도라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는 17개교가 있는데 그 17개교가 울산대, 성균관대, 가천대, 건국대, 글로컬이나 단국대, 천안, 대구 카톨릭대, 아주대, 을지대, 제주대,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 강원대, 건양대, 동국대, YG, 동아대, 인하대, 충북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적어도 40명이나 50명 정도에서 정원이 2,000명 정도 늘어난다면 기본적으로 한 100명까지는 인원을 늘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기존의 인원에서 2배나 3배 정도 인원이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앞에 나왔었던 27개 지방의과대학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들 중에서 50명 이하의 미래의과대학,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의 의과대학을 희망하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지점인데, 바로 그 지점이 울산대, 성균관대,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 학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점, 요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립대학교와 그 다음에 수도권 빅5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교로서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도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빅5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난다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사실상 의대를 못 가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의대 진입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어느 구간이라도 의대를 합격하기를 희망하시지만, 내신 성적을 고려할 때 또는 수능 성적을 고려하게 될 때 의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대학, 또 메이저 빅5나 빅6 의과대학에 합격하기를 당연히 희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빅5나 빅6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난다는 점은 결국은 지방의 의과대학에 대한 충원율,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전율이 높아지고 충원율이 높아지면 결국 지방 의과대학의 내신 성적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서울에 있는 대부분 빅5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서울 경기권의 의과대학의 선발 비율이 약 70%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결국 빅5나 빅6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지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의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극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의과대학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5년도 의대 중원의 배정 기준은 첫 번째는 27개 지방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 늘린다는 거고, 핵심적인 지역이 충청 지역과 강원 지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원이 50명이나 40명 이하의 미니의과대학,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매우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 지점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반드시 서울, 경기 쪽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 바로 얘기하면 아주대나 가천대나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울산대, 성균관대학교가 그 중심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립대학교와 빅5, 빅6 의과대학인데, 이렇게 서울의 주요 핵심 대학들의 정원이 늘어나면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용이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5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 중에서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의 정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빅5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면 결국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지방의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거와 반대 현상으로 서울 수도권의 대학, 빅5, 빅6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와 그 열망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별 모집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4학년도에 지역별, 그 다음에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각 지역별로 어떤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더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70.5%예요. 물론 학생부 종합이라 하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의 학생부 종합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종형은 자사고나 과학고나 일반고, 또 일반고 중에서도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으로 교과 성적만으로 합격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았죠.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집 인원이 늘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적은 50명, 40명 이하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일반고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의 유입이, 진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강원 지역, 충남, 충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경북 지역을 보시면 결국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강원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33.3%예요. 그리고 충남, 충북, 대전이 42.0이니까 이 지역은 60%가 되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60%까지 확대를 시키게 되면 대략적으로 20%, 30% 정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올해 2025학년도에 의대 지원을 목표로 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남, 전북 지역, 그 다음에 경남, 경북, 부산 지역은 이미 66%, 59.45%의 비율이 늘어있는 상태겠죠. 결국은 의대 선발 비율은 약 60%나 70%로 유지가 되어지지만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선발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정시예요.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여전히 적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의 선발 비율이 약 60%가 더 넘는 데에 비해서 정시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약 30%를 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충남, 충북 지역은 26.54%, 전남, 전북이 44.04%,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경남, 경북이 37.89%이기 때문에 적어도 50% 정도까지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뭐냐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은 바로 뭐냐? 결국은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은 답이에요.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신 성적을 쌓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거나 정시에서 수능 성적으로 의대를 목표로 삼지만 현 입시 구조에서 의대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반드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과 내신 성적의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 경기권에서도 사실은 서울, 경기,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를 기회를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올라오고, 서울, 경기, 인천의 학생들은 지방의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전형에서 기회를 엿봐야만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또 올해 재수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두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렇게 지역균형,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공정한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뭐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삼는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것이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중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데 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요즘에 추세가 어떠냐,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지역 인재를 위해서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그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죠. 하지만 쉽게 이렇게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사실상 내가 의대를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전략들보다도 가장 좋은 전략은 결국은 지역 인재의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학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드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의대의 정원이 약 2,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했었을 때 각 대학들, 다시 말하면 경북대를 포함해요, 경북대학교나 부산대학교나 또는 뭐 전남대학교나 충남대학교와 같은 지방의 국공립대학들의 정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또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실제 내신 성적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하락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경북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2024년도에 전체 의대 선발 인원이 110명이었어요. 그리고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39명에서 4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농어촌 전형을 신설해서 2명을 추가하고,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2명에서 15명을 늘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은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가군에서는 지역인재 없이 그냥 일반 전형에서 22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시행 계획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경북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소폭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다소 늘려나가는 추세. 그래서 2024학년도에 지역인재 비율이 전체 110명 중에 54명으로 49.09%였는데 2025년도에는 51.78%로 비율을 늘리겠다. 이게 이제 시행계획의 발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의대 정원을 약 2,000명 정도 늘린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정원의 증원에 대한 그 배정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경북대 같은 지방의 국공립대학들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대략적으로 한 175명까지 현재 인원보다 약 65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원이 60명 또는 뭐 5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다면 반드시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 가군에서 지역인재 전형에서 20명 정도를 뽑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40명에서 55명 정도로,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5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15명 배 정도 늘었죠. 그렇죠?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전형에서도 소폭 인원은 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23명에서 한 28명 정도로 늘고, 논술 전형도 7명에서 10명 정도 늘어났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정원이 늘어나는 게 일반 전형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부분의 인원이 할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2025년 증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원이 만약 65명 정도 는다면, 이 기준은 현재 110명을 선발하고 있지만 경북대학교가 전체 정원을 2,000명 정도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경북대에게 할당될 수 있는 인원이 175명이라고 가정하고 65명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의 전형들 중에서 이와 같은 인원이 배분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결국은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4.57%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의 경쟁률을 보시는데, 사실 지역인재 전형이 얼마나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의대 합격에 유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8.82, 그 다음에 2023년도에 8.4,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경쟁률이 9.1, 8.17의 경쟁률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8점대나 9점대의 경쟁률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의 경쟁률은
2024년도 기준으로 35.5대 1, 2023년도 기준으로 무려 경쟁률이 40.6대 1이죠. 그만큼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합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경북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히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간에 경쟁률 차이가 큰 대학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들도 대부분 경쟁률 차이가 2배 정도의 경쟁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을 수시 전형으로 가든 지역인재를 정시로 가든 간에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크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입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이 이제 만약에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원이 더 늘어난다. 그럼 과연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률은 같거나 또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경쟁률이 같거나 높아질 수 있어요. 경쟁률이 낮아지진 않겠죠. 경쟁률이 같은 이유는 뭐 대학에 따라서 실제 지역인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해당 지역 내의 학생들끼리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끝없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뭐 우리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처럼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일반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또 원서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실제 합격 지점과는 성적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기대심으로 원서를 쓴다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지든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든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경쟁률 내에 속해져 있는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데 실질 경쟁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밖에 없죠. 무조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을 보면 2023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34명의 모집 인원에 28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8.4대 1이었었고요.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6.4%, 그 다음에 충원 인원이 14.7%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평균 성적이 1.47, 그 다음에 평균 85%가 1.53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경북 지역의 자사고이거나 경북 지역의 일반고라 하더라도 학업적 배경과 우수성이 크게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경북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종합 전형은 크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고냐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자사고냐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고이긴 하지만 학업적 배경과 진학의 결과가 매우 우수한 명문고냐에 따라서 지원 지점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영역의 반영 부위가 넓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1.53까지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1.53이라는 성적만으로도 사실은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53에서 많이 떨어지면 85%의 성적이 한 1.6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 1.6 정도까지 하락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18이었지만 실제 점수 하락폭이 크겠죠. 1.18이 제가 볼 때는 85%의 성적은 1.3 중반까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관심이 가는 부분들은 경북대학교는 어떤 지점이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북대의 원서를 쓰고 계명대의 원서를 쓰고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동국대학교 YG의 원서를 쓰면 필연적으로 서울 경기 지점의 원서를 꼭 쓸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이 학생들이 아주대나 가천대나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서울대나 가톨릭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등등등의 원서를 쓰게 될 텐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충원율이 높아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충원율이 14.7%밖에 안 되지 않고 학생부 교과의 충원율이 3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충원율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충원율이 늘어나면 내신 성적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예상되어지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높지 않아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을 확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인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사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 내신 성적이 하락,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능이에요. 왜 수능이냐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늘어나면 수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로 활용이 되어지지만 정시에서는 유일한 표준학력 지표로 100분위와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의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성적이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시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수능의 어려움은 2024년도 불수능만큼 또는 그 이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능에 뛰어드는 분들이 계시겠죠. 반수생이거나 일반적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의대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가정주부들 중에서 이렇게 의대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 하면 결국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다. 전년도에도 오히려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의대 입학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모든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반이나 2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4년이 됐다, 5년이 됐다. 근데 나는 4년 전, 5년 전에 내신 성적이 1.1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1.1의 내신 성적을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1.1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토플 성적도 유효기간이 2년이잖아요. 모든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 5년, 6년이 되신 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원서를 써서 의대를 붙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냐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수능 체제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나의 학업적 능력을 입증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능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게 될 거고, 경쟁률은 높지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결국은 뭐냐면 의대 입시에서 가장 핵심은 올해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내신 성적이 85%에서 1.53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내신 성적이 하락이 예상이 되어지는 지점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내신 성적이 1.18이었다면 1.3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사실은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자사고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사고나 용인외고나 상사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원서를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내신 성적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떻게 돼?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하면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흔히 말하면 이렇게 이러한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현재 자사고들의 의대 진학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의과대학에 뭐 용인외고든 상상고든 민사고든 하나고든 자사고의 의대 진학률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만약에 35%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그 35%의 비율이 40%까지 의대 정원이 늘어날, 선발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부산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정시에서 일반 전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의대 정원이 125명이에요. 125명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30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 30명, 학생부 종합 지역 저소득에서 3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고 있고, 일반에서 25명, 지역인재에서 22명을 뽑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2024년도 기준으로 80%, 수시와 정시를 합쳤을 때, 자, 2025학년도는 원래 시행 계획에서는 2024년도와 전혀 변화가 없죠. 하지만 2025년도의 증원 계획에 따라서 부산대학교의 정원이 125명에서 160명으로 약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35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 번째는 부산대학교는 새롭게 전형이 신설되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논술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전형 내에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30명에서 40명 정도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이 30에서 40명 정도로, 논술 전형은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5명 정도 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가학원에서 일반 전형은 그 상태로 묶이겠죠. 25명 그대로 가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20명에서 30명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부산대학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80%에서 84.37%까지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산대학교의 경쟁률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8.77이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경쟁률이 6.07이에요. 이건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이 64.27이니까 이 논술 전형도 경쟁률이 엄청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반 전형 성균관대학교 의대 경쟁률 논술하면 거의 뭐 40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의 경쟁률도 일반 전형의 경쟁률과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약 6대 1에서 8대 1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서 수시나 정시로 의대를 가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가천대학교, 아주대, 인하대학교 원서를 쓰면 거의 대부분 30대 1이나 40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만큼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낮고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이 전형들이 당연히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는 70%의 성적이 1.09,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1.26 정도가 되어지면 현재의 70%의 성적에서 내신 성적은 적어도 0.2나 0.3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략적으로 1.4 정도까지 예상이 될 수 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한 1.3 정도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충원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입시에서 크게 관건으로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현재 재수생이거나 올해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 하면 내신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왜?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경쟁률이 높아지면 수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어려워지는데 이 높은 경쟁률의 반수생들과 그 다음에 현재 대학에 재수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포함이 되어진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결국은 수능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것이 최대의 약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게 되고,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이제 의대 입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더욱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남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2024년도에 선발 인원이 127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많고 2024년도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74.01%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매우 많습니다.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54 전형의 모집 인원을 12명에서 원래 10명으로 2명을 줄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78명에서 약 80명 정도로 인원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운동 전형은 3명을 그대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 가군을 19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4명을 줄이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13명에서 17명 정도로 인원을 늘리는 추세로 가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78.74%는 높다 하더라도, 74%라 하더라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2025학년도에 시행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자, 전남대학교 2025년도 의대 증원이 180명 정도까지 증원이 되어진다면 127명에서 180명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원에서 53명 정도가 일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전형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남대학교는 종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78명을 선발했는데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형이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보통 이제 전남이나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남이나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상 이제 자사고 또는 명문고의 개념이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죠. 다른 지역은 일반적으로 뭐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분리해서 선발하지만, 특히 전남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만으로 신설을 해서 유지했지만, 이렇게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지역 내에서 종합과 교과를 분리해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어지면 전남이나 광주 지역 내에서 자사고이거나 아니면 명문고 학생이거나 또는 자사고나 명문고는 아니라도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 학생부의 우수성이나 의학적 역량이나 과학적 탐구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한 30명 정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80명 정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85명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정시 가군의 일반 전형은 15명으로 그 정도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17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79.44%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간의 경쟁률 차이를 보는 거예요.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경쟁률이 2024년도에 4.09, 경쟁률이 낮죠. 여기에 비해서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14.25, 그 다음에 17.6대 1. 물론 이 경쟁률도 높진 않아요. 그렇죠? 이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이러겠죠. 또 모집 인원도 많지 않고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적절한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 내신의 합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모집 인원이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에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이만큼 유리하다, 의대 합격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현재 1.10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의대가 지원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신 성적이 1.25 정도까지는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의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면 아마도 그 종합 전형에 내신 성적은 적어도 한 1.5 정도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1.3에서 1.5 정도의 범위까지도 의대에 노릴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광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겠죠. 사실상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하기 어려워요. 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내신 성적이 1.1234의 내신 성적의 수요가 많고 그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쓰겠지만 내신 성적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고, 만약에 70%의 성적이 1.19 정도 된다. 그러면 내신 성적은 1.25, 1.27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범위로 보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 중에서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종전에 예를 들어서 한참 1.25 정도가 내신 성적으로 의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다. 1.25다. 그러면 거기서 0.1 정도 더 하락하는 1.35 정도까지 의대 합격 범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선발이 늘어나면 지역인재 학생만 좋은 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도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집 인원이 1000명이나 2000명이 늘면 당연히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하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쩔 수가 없지만 당연히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전남대를 포함해서 전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또는 뭐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들로 의대를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충남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의대 선발 인원이 113명이에요. 113명이고 학생부 교과 일반에서 23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20명, 저소득에서 3명, 학생부 종합 일반에서 19명, 서류에서 9명,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 2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일반에서 13명, 지역에서 26명을 해서 2024년도 기준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3.36%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좀 적어요, 이 학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어지고 2025학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9명 신설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2025년도 증원계획에 따라서 113명이 160명이 된다면 모집 인원이 47명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인원이 될 것 같냐? 학생부 교과 1번은 일반의 인원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증원의 목적이 일반 전형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일반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늘겠죠. 23명에서 44명으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일반은 한 15명 정도, 5명 정도 늘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류 전형이 6명에서 10명 정도 늘 거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많이 늘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비율,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뿐만 아니라 정시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인재는 정시에서 30명, 학생부 종합에서 20명,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44명을 선발하는 비율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1.87% 정도가 되니까 합리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충남대학교 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10.79 정도밖에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10.79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학생부 교과가 10.04니까 비슷하네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8.05니까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과 경쟁률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경쟁률에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뭘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쟁률을 크게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몇 가지 요소들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게 첫 번째는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가 너무나 높다면 그만큼 학생들이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대학에 발표한 교과 성적이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교과 성적이 너무나 높다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나 높다면 또한 원서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는 교과의 반영이 이제 전교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2023년도에 내신 성적 또 교과 2023년 내신 성적을 보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의 내신 성적이 1.11 그 다음에 70%가 1.13이 돼요. 그렇죠? 보시는 거죠.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매우 어렵죠. 전교과를 반영하면서
내신 성적이 1.13 정도가 70%의 성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충남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늘어나고 특히 충남대학교는 2023년도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면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인원이 많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1.20이었다면 적어도 1.35 정도까지는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학생부 교과도 마찬가지로 1.13이었다면 1.27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면 적어도 1.4까지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의과대학은 일반 대학에 비해서 의대 전형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해당 학교 내에서의 내신 성적이잖아요. 수능과 다르죠. 수능은 예를 들어서 420점 이상이 의대 구간이라고 한다면 420점부터 420점 이하나 420점 위의 구간이 상위 누적이 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수대에 맞게끔 학생들이 누적 인원이 분포가 되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 내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므로 전국의 내신 성적이 1.0이 수두룩 빽빽 엄청나게 많죠. 1.1, 1.12, 1.13의 인원이 제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결국 의대는 합격생들 간에 50%, 70%, 70%, 100% 간의 합격생들 간의 점수의 편차폭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의대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점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남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전년도에 1.20이었는데 정원이 크게 늘어난다 해서 내신 성적이 1.78까지 떨어진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인원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 인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 건 맞지만 고등학교 내에서는 하지만 전국에서 원서를 쓰거나 넓은 그 지역 내에서 원서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의 하락폭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 내신 성적이 더 많이 하락한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25학년도 원서를 쓰게 될 때 꼭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냐면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내가 지원하는 대학,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과연 실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원서를 쓰느냐, 아니면은 정말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재수생이 원서를 쓰느냐, 아니면 현재 반수생이거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처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수능 최저의 실질적인 충족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원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떨어지면 내신은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학교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를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예요.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반드시 어디를 쓰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대학에 반드시 원서를 씁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의과대학에 만족하고 끝내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신 성적이 1.12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으로 원서를 쓸 거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반대의 현상으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대 간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결국은 성균관대가 원서를 쓸 텐데 성균관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가 2024년도에 의대 정원이 40명이었어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5명 뽑고 논술 전형에서 5명 뽑고 정시 가군에서 10명을 뽑았는데 이게 만약에 모집 인원이 120명 정도까지 확대가 되어진다면 성균관대학교는 50명, 4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으로 의대 증원의 기본 방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대 인원이 100명이나 120명 정도까지 늘어난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분리.
이게 예상이 되어지죠.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으로 25명을 뽑았어요. 이렇게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선발 비율,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선발의 비율, 과학고나 영재고의 선발의 비율이 일정 정도 비율이 나눠서 선발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도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학종으로만 선발하게 되어질 때 일반고 학생들이 일정 비율로 해서 선발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 전형이 분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이 하나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또 하나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학생부 종합 탐구형과 똑같은 학생부 종합이 돼 이 학생부 종합은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성균관대학교를 아시는 것처럼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은 똑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수능체제가 있다 없다로 분리가 되어질 가능성, 이런 식으로 전형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이것 또한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에게 또 유리한 전형이 돼요. 왜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이 유리하냐? 내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전남대를 원서를 쓴다, 경북대를 원서를 쓴다, 부산대를 원서를 쓴다. 그럼 이런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1.0, 1.1의 내신 성적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나 경북대학교나 전남대학교에 원서를 쓸 거고, 그럼 이런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원서를 쓸 거죠. 내신 성적이 1.1인 상태에서. 그러면 바로 여기로 들어오겠죠. 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로. 그런데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일단 첫 번째는 학생 수가 많고 내신 성적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학생들도 많고 경제도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교 1등을 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1.34이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전교 1등을 해도 내신 성적이 1.78밖에 안 나오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같은 학교들의 정원이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과 교과가 분리가 되어지거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신설하게 되어지면 이 또한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게 가장 유리하다? 결국은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24대1, 2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경쟁률은 제가 볼 때는 뭐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 정도 경쟁률일 거예요. 의대 정원에서의 경쟁률이 한 25대1이나 30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추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요 정도일 것 같고, 내신 성적도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은 1.18, 그 다음에 70%가 1.46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는데, 내신 성적의 하락폭은 크게 뭐 커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성균관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성균관대학교의 주로 원서를 쓰는, 성균관대학교의 합격을 노리는 고등학교 유형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그 다음에 자세고 학생들, 이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6 의과대학을 보시면 사실은 서울 주요 대학들의 의대의 선발 비율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고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까지 해서 6개 대학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전형이 다각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전형이 다각화되어지면 결국 내신 성적이 유리한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메이저 의과대학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합격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공략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천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되게 관심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가천대학교는 첫 번째는
의대 정원이 50명이나 40명 이하의 의과대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가천대학교가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으로서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쓴 학생들이 원서를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또 가천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자사고나 명문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원서를 쓰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의 정원이 늘어나는 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이 불과 40명밖에 안 되죠. 보시는 것처럼 40명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5명, 그 다음에 가천의학학이 20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15명을 뽑으니까 모집 인원이 뭐 40명밖에 안 되니까 전형을 다각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100명이 된다. 40명에서 100명으로 60명이 늘어난다면 예상되어지는 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은 5명에서 한 25명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나. 물론 이게 그냥 지역인재 전형은 아니긴 하지만 교과 중심의 전형이기 때문에 20명 정도 늘어나고 가천의학학 전형은 20명에서 40명으로 20명 늘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15명에서 25명으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좀씩 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한 10명 정도 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가천대학교는 지금 논술 전형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논술 전형이 원래는 가천대학교가 적성고사의 1인자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성고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적성고사를 다 폐지가 되어지면서 적성고사를 폐지하면서 논술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논술 전형이 일반 대학의 논술 전형과 다르게 약간 적성과 유사한 형태의 뭐 약수력 논술이라고 해서 그런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가천대학교가 기존에 있는 전형인 논술 전형을 활용해서 의대 정원을 뽑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의 내신 성적이 지금은 보면은 2023년도에 1.10, 1.10 정도가 돼요. 내신 성적이. 뭐 당연히 이 지점은 가천대학교의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가천대학교가 경기 인천에 있다고 해서 경기 이천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의 학생들도 원서를 쓰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류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90%의 내신 성적은 아마도 1.1 내에 있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1.10이 아니라 1.78까지는 1.17, 1.18 정도까지는 떨어지지만 1.2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져. 왜? 교과 성적이 우수한 모든 학생들이 합류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천의학학 전형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내신 성적이 2.66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내신 성적은 많이 떨어져 있고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적은 거예요. 내신 성적이 2.66이라는 얘기는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보다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학업 외적인 평가에 대한 반영 비율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매우 높은 지점이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천대학교 가천의학의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가천대학교에서 적합한 고등학교 유형들, 흔히 말하면 자사고나 명문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대 합격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천의학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경쟁률이 무려 49.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경쟁률을 보시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의과대학의 경쟁률과 지방에 있는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실 수가 있고 결국은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삼는다면 서울대 의대나 연세대 의대나 그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시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면 현 체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의대를 희망한다면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진 상황이고 입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입시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서 더 현명하고 더 좋은 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의대 중원에 따른 의학계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특히 의대의 모집 인원이 늘면 자, 어떤 학생들이 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거나 한의대를 가거나 수의대를 가. 그러면 물론 모든 학생들이 의대를 원하는 건 아니죠. 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대를 가고 싶어. 또는 한의대를 가고 싶어. 수의대를 가고 싶어. 약대를 가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돼도 나는 의대 관심 없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 10명 중에 한 2명? 이 정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내가 내신 성적이 1.3인데 1.4인데 이 성적으로는 원래 의대를 못 가니까 나는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생각했는데 1.4까지도 올해는 의대를 갈 수 있대 라고 하면 의대에 도전해 보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의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의학계열, 다시 말하면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남대학교 예를 보면 전남대학교 2023년도 전남대학교 내에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 치예, 약학, 수의학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보면 의예과의 모집 인원은 67명, 치의학과가 12명, 약학과가 25명, 수의학과가 14명이었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치의학과가 경쟁률이 높았고요. 대부분 경쟁률은 8대1, 7대1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고 교과 성적을 보시면 의예과가 1.10, 그 다음에 치의학과가 1.29, 그 다음에 약학과가 1.36, 그 다음에 수의학과가 1.44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전남대학교가 전전도에는 1.10이 되어야만 의대에 합격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전남대학교의 의대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지역 전형 외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하게 되어져서 내신 성적을 하락하게 되어진다면 만약에 1.29가 의대를 갈 수 있다면 치대 선택보다는 의대를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또 만약에 1.36으로도 의대를 갈 수 있다면 약대를 가는 것보다 의대를 갈 학생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4의 내신 성적으로 치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의대의 선발이 늘어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 중에 하나는 동일 대학 내에 모집 단위 내에서 의학 계열이 있는 경우 의대를 제외한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의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의대를 정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의대를 합격하기가 매우 불리하다.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적중적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학 계열에 합격하는 거, 의대에 합격하는 거 핵심이 내신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다. 수능 체제를 충족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어느 때보다도 2025학년도는 수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간고해 두셔야 되지 내신 성적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의학 계열은 일반 대학은 그냥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지만 의대는 어떻습니까? 교과 성적 돼야 되죠. 학생부에 대한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되죠. 수능 최저 충족해야 되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요소들을 구로 갖춰야 되고 특히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등의 대학의 합격선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합격선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까지를 보면 중앙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일반고 학생이다. 그러면 합격선이 대부분 다 1.4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의 합격성도 1.4지점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의 내신 성적 1.0, 1.1, 1.0부터 시작해서 1.4 구간은 의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의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의학 계열에서의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 두 번째는 서울대를 포함해서 일반 대학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그 입시기관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약 4,841명이다. 다 합치면, 현재 합격선 2,200명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선의 약 45.4% 정도가 실제로는 의대와 내신 성적이 맞닿아 있는데, 의대가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 인원이 3,008명, 2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체 인원의 78.5%까지가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까지의 1.1에서 1.4 지점의 학생들이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의 내신 성적의 하락이 예상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 얘기는 내신 성적만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학계열 합격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특히 2025학년도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신 성적만을 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하단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정시의 의대 점수와 정시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 정시의 일반 전형과 정시의 지역인재 전형의 점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당연히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현상들은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게 가장 수혜자는 누구냐? 그럼 첫 번째는 지역인재에 해당되어지는 출신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특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이 가장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는 건 아니기도 하고, 또 실업계에 이렇게 큰 입시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대형 학원들, 대형 입시 학원들에서는 이런 것들의 수혜를 많이 입지만, 사실 뭐 하이퍼리뷰 저희 학원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중소형 학원들은 입시의 변화에서 큰 수혜를 얻지는 못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반기는 부분이 있어요. 왜 반기냐 하면 평상시에 의대 진학을 목적으로 삼는, 내가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출세가 아니라 정말 진로를 의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의대를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호가 좁다 보니까 그만큼 진입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렇게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기회 입장에서 볼 때는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수능 최저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2023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약 31%였고 2024년도에 재수 비율이 35%였어요. 그럼 2024년도가 넘어선 2025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냐면 적어도 40%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능이 어려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결국 불수능이 될 거고, 불수능이 되면 의대 합격에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수능 최저의 미충족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올해 의대 합격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핵심이 내신이 아니다. 결국 핵심은 수능 최저 충족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예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표로 보고 계십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처럼 4개 영역 등급합 5인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합 4인 지점들도 있지만 수능 최저가 낮은 지점일수록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그만큼 수능 최저가 높은 상위 구간의 원서를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상위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서류평가와 진로적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의대를 대학에서 정원을 선발을 하긴 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많이 선발하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당연히 좋겠죠. 특히 지방의과대학 같은 경우들은 뭐 사실은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제외하고는 일반과는
사실 정원을 채우기도 어렵고 비달될 가능성은 높고 이탈률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대학 재정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정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의대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단지 뭐냐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학생들이 의학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학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이 학생들이 정말 사람을 치료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자질과 인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신중하게 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학생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판단이 되어지면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정시로 넘겨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5학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 2월 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크게 늘어날 가능성. 정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물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일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수시 2월 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의대의 원서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들을 되게 고려하셔야 된다. 나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의학과의 적합성이 있느냐,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진로 적합성이 있느냐, 나의 학생부에 충분한 역량과 자질이 드러나느냐 등과 같은 데는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의대 지원 그리고 입시 변화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던 게 각 대학별로 교과 성적의 하락과 모집 전형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 보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의학 계열의 연세 이동, 그 다음에 일반 대학에서의 내신 성적의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과대학 연관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리뷰 의학계열 연관 컨설팅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수행평가나 탐구보고서, 그 다음에 독서활동,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관리나 수시나 정시 입시 컨설팅, 멘토링과 관련이 되어진 1년 과정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길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하단에 저희 하이퍼리뷰 의과대학 연관 컨설팅에 관한 유튜브를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실 테니까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원에서 2023학년도에 의학계열의 합격생이 97명입니다. 의대 합격생이 49명, 치대가 13명, 그 다음에 약대가 26명을 보냈고요. 하이퍼리뷰에서 활동하는 의대 관련된 멘토들이 현재 1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의학계열의 연관 컨설팅 제8기 회원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스카이 의학계열 합격 성공재수 반이 2월 19일에 개강을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꿈이 내가 스카이를 가고 싶다, 의대를 합격하고 싶다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